한겨울밤 믿었던 선배의 민낯이 드러났다. 2020년 12월 강원도 캠핑장.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잠든 후배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언론사 간부. 우월적 지위 악용 성범죄 미수 인정.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실형 선고, 성범죄자 등록.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 교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대부분 다니고 계시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같이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또 이성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정이 들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집단집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그 청사가 이전됐잖아요. 청사 내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성적으로 또는 이성 간에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왜냐면은 집이 서울이고 주중에는 세종에서 있다 보니까 직장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면서 정들고 또 정들면서 이성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선배 기자가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사건. 이게 대표적인 직장 내 관계에 있던 분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오늘은 그 기사 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직장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나요? 기사 내용 지금 보셨겠지만 잠든 상태다. 법률적으로 심신상실인데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려고 했다. 이런 거는 결국 강간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죄명이 준강간이 붙어버려요. 강간이라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야 강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잠들어 있어. 아니면 술에 만취돼 있어. 이건 굳이 폭행 또는 협박을 안 써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든 상황, 술에 만취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대방을 성관계하려고 했다. 그럼 준강간이 돼요. 근데 준강간이 돼서 끝이느냐? 이 기사를 보니까 하려고만 했지 뭔가 삽입은 못했어. 강간의 실행의 착수, 기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성기가 삽입이 돼야 돼요. 근데 삽입은 못했으니까 준강간 미수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만지면 그냥 그건 강제추행인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좀 애매해요. 잠든 사람을 성관계하기 위해서 이제 만지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가슴을 만지고 만약에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내리다가 상대방이 잠이 깨서 뭐라고 더 이상 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성관계를 하려고 했느냐 이게. 만약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판단되면은 강간으로 가는 거고 성관계 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준강간 미수가 되는 거예요. 오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결국은 사람들의 말밖에 없는 거는 주변 정황과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피고인은 그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깨우기만 하려고 한 거였는데 피해자가 그거를 다른 의도로 오해했다. 근데 만약에 깨우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깨워요? 기본적으로 상대 여성이 잠들고 있으면 깨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깨를 흔드는 거나 소리를 치거나 이런 정도로 깨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불을 들쳐내고 그 다음에 하체에다 손을 댄다거나 이거는 깨우려고 했다는 말을 믿기는 좀 어려운 행동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황과 피해자나 피고인의 주장들을 살펴본 다음에 누구 말이 상식에 부합한가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피해자의 말이 상식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 피고인을 깨우려고 했던 걸 오해했다 이런 부분은 배척을 하고 뭔가 나는 당할 뻔했다 이 말을 받아들인 거죠. 권력관계가 개입된 성범죄는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훨씬 중하게 처벌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고아원이라든가 보육기관 이런 데서 자기가 쫓아내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그런 상대방을 상대로 뭔가 성범죄를 하면은 그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죄명 자체도 달라지고 매우 중하게 처벌돼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요? 강간자가 들어가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초범인 경우에 상대방과 합의가 돼서 상대방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면 구속까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되고 강간자가 들어갔다. 실형이 선고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범죄 판결 시에 추가로 따르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일단 모든 성범죄에는 신변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나 여기 살고 있다. 제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등록을 하는 게 있고, 더 중요해지면은 그 공개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딜 이사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연락이 와요.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 뭐 그거 말고도 전자발찌도 있을 수도 있고, 취업 제한도 있을 수도 있고, 수강 명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성범죄에 대한 구수처분, 부가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이런 부수처분을 받는 것이 가해자한테는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사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직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일도 관계가 악화되면서 어떤 재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로 지내야지 뭔가 이렇게 로맨스로 발전하다가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귀었으면 결혼을 빨리 하든가. 다음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